어제 전해드린 소식은 시장 예상보다 점도표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시장보다 금리 인하폭을 적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소식도 결론은 비슷하지만 뜯어보면 반대 방향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인데요. 원래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12월 거의 4분기가 되어서야 금리 인하를 딱 한 번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뷰에서 이렇게 전망을 꺾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할 것이다. 내년에 2번은 할 거다. 3분기부터 할 거다. 이렇게 견해를 바꿨습니다. 어제도 이코노미스트 다수가 내년 금리를 2번만 내릴 거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실 텐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방향성이 다른 거죠. 어제는 시장보다 금리 인하를 보수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런 쪽이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월가에서 가장 금리 인하 전망을 박하게 했던 골드만삭스가 뷰를 깨고 좀 더 완화적으로 내년 금리를 바라보고 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방향이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변화된 뷰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기에 대한 뷰를 굉장히 좋게 보는 쪽이죠. 그런데 왜 금리 인하 예상을 한 번에서 2번으로 늘렸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인플레이션 완화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성장과 노동시장 데이터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즉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더 나은 인플레이션 소식은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걸 시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뷰를 조금은 공격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수치가 나왔죠. 뉴욕 연은의 11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3.8이 찍혔는데 기대를 많이 밑돌았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1년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 역시 3%와 2.7%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 역시 1년 기대 인플레가 3.1, 5년이 2.8을 기록해서 각각 전달에 4.5, 3.2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향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인플레가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 시나리오가 월가에서 점점 주류적인 시나리오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소개해드린 김에 지금 월가에서 화제로 떠오른 시카고 연은 보고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제가 겉보기엔 되게 좋잖아요. 실업률도 낮고 3분기 GDP도 잘 나왔고, 어찌 보면 골디락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만 경제가 흘러가 준다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소비자와 자영업자들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재밌게도 시카고 연이 심리학까지 끌어들여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만 해서 저도 소개를 합니다.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아 보이는데 왜 전통적인 소비자 및 소기업 심리가 과거만큼 올라오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보면은 최근 지표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 과거 보면은 아직도 거의 최저치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왜 여기 머물러 있냐? 왜 70도 안 되냐? 시카고 연은이 이거를 집단적 트라우마로 해석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몇 년 동안 경제 결과에 대한 평균적인 낙관주의의 감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강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애써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면은 미국 심리학회 얘기가 진짜 하는데요. 미국 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나온 2023년 미국 스트레스 보고서가 있어요. 이것도 살펴볼 만한데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집단적인 외상에서 회복 중이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건강과 돈, 경제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을 했는데,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경제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올랐다. 18세에서 34세까지 사람들 보고서인데, 기존에는 절반 정도 52%밖에 안 되는데 지금 70%가 넘는 비율이 그렇게 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최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미시간 소비 심리 회복의 어떤 기미, 이런 게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경제 회복에도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남은 한 방이 있을 거야, 뭔가 불안해, 뭔가 침체가 올 거야, 뭔가 크게 터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집단적으로 겪은 무시무시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경제에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모양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우리의 불안감,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우리의 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경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라서 흥미롭게 한번 지켜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 내용 소개는 또 다음번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브랜베어 시간은 오늘은 이 논리를 얘기하고 내일은 다른 논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